이번 시간은 행정쟁송 제5편이죠. 행정쟁송에서 약식쟁송 절차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보는데 행정소송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반 보고 처분까지 보고 그 이후 이제 문제는 다음 시간에 넘겨서 행정조직법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 쪽에서는 이제 법조문이 중요해요. 주로 법조문 위주로 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에서 법조문과 관련돼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재결의 효력과 관련해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잘 나오는 부분이 이제 행정심판 기관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 있죠? 요거에 대한 그 법조문 내용이 잘 나오니까 이거 위주로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 자, 226페이지입니다. 1번 보시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2번 문항 보시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의 사항에 대해서도 제기할 수 있다? 안 되죠. 여러분들 이거 02번은 이제 불고불리 원칙, 혹시 행정심판 재결의 범위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02번에 있어서 이것은 이제 행정심판의 심리 범위에서 불고불리 원칙, 불고불리 원칙과 관계돼서 틀린 겁니다. 불고불리 원칙. 이것은 재결의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당연히 심리는 재결을 전제, 심리는 이제 재결을 위한 우리가 행정심판의 기초자료 수집 과정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재결의 원칙인 이 불고불리 원칙은 행정심판에 있어서 심리 원칙이 됩니다. 자, 틀렸어요. 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한 사항과 그 범위 내에서만 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02번에 2번 틀린 겁니다. 어디 보시면 이렇게 잘 보시면 금방 그 우리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행정법에 보시면 그렇게 이제 이론적인 부분, 행정행위 파트하고 그다음 앞에 있는 행정법 통론 부분 몇 가지만 정리하시면 다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02번에 2번 행정심판의 심리 범위에서 불구분리 원칙 관계되죠. 요거와 관련돼서 잘 나오는 것도 있어요. 우리 행정심판법과 소송법은 민사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직권심리주의. 직권심리주의를 감히 보충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 시험 기출점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거와 관련해서 불고불리 원칙. 우리 당사자, 맞아? 청구인이 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한 사항과 그 범위 내에서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법조문과 관계돼서 직권심리주의가 가미되죠. 직권심리주의가 감히 보충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직권심리주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때 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한 사항과 그 범위 내에서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02번에 2번 문항 틀립니다. 자, 3번 문항 보시죠. 옳지 않은 것은 보시면 2013년도 자, 지방직 구문제죠. 02번은 그 15년도 사회복지직 구문제예요. 자, 3번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인데 1번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이 자기 통제 절차이므로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제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니죠. 우리 행정심판의 심리 범위에서 또 한 가지 뭐 있어요? 이거하고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죠.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리 범위와 관련해서 다 공부했던 거니까 03번의 답이 1번입니다. 03번에 그렇죠. 이것은 이제 03번이죠. 03번에 1번 문항 이렇게 맞추셔야 하고, 자, 이어서 06번 스피드하게 보겠습니다. 오는 것인데 일단 1번 맞아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했을 때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해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게 맞아요. 자, 이항 보세요. 임시처분은 여러분들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제가 분명히 좀 언급했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인 처분이죠. 적극적인 처분에 대한 가구제가 집행정지예요. 이에 대해서 소극적인 처분, 거부처분이라든지 부작에 대해서 하는 것이 바로
바로 여기 임시처분입니다. 자, 임시처분은 우리 행정심판법은요, 임시처분을 갖다가 집행정지에 대한 보충적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가 가능한 경우는 이 임시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충성 관계가 없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항. 취소심판이 인용제기는, 자, 최근 법 개정이 있었죠? 취소 명령 제기를 삭제했어요. 법 개정사항 체크하셔야 합니다. 취소 명령 제기를 없어요.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취소 제결과 변경 제결, 명령 제결이 있을 뿐입니다. 자, 4번. 자, 제결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행정심판법은 간접 강제 제도를 두고 있다. 아니죠. 거부처분이나 우리 의무이행심판 있죠? 의무이행심판에서 거부처분이나 부작에 대해서는, 그죠? 부작에 대해서, 자, 직접적인, 자, 강제 제도를 두고 있죠. 거부처분이나 부작에 대해서 의무이행 제결이 있어요. 그러면 의무이행 제결이 있게 되면 재처분 의무가 발생합니다. 행정청에게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래도 처분 안 해줘요.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처분을 해줘야 하는데 안 씁니다. 이런 때는, 자, 우리 보세요. 우리가 보시면 의무이행 제결에서 의무이행 제결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처분 제결과 처분 명령 제결이 있습니다. 처분 명령 제결이 원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행정기관관은 상호 권한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라는 상급 행정기관이라 하더라도 하급 행정기관의 행정권한을 존중해줘야 한다 해서 행정기관 존중의 원칙에 의해서 바로 이제 의무이행 제결에서 처분 명령 제결이 원칙이라고 봐요. 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거부처분이나 부작에 대해서 의무이행 제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의무이행 제결에 따라서 당의 처분청, 거부청이나 부작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처분을 해줄 재처분 의무가 발생해요. 자, 하는데 안 해요. 그럼 당사자의 신청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뭘 해요? 예, 이때 당사자의 신청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처분을 해줄 것을 명할 수 있죠. 예, 이때 시정명령, 바로 시정명령을 합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때까지 시정해라, 시정명령을 하고요. 그래도 않는다. 이때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하죠. 그래서 직접 강제제도가 인정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은 간접 강제제도입니다. 부작위 이법 확인 소송에 의해서 권력분립 원칙에서 사법부가 행정청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죠. 그래서 현재는 부작위 이법 확인 소송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지금 06번의 답이 그래서 1번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8번 문제 봐보세요.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법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제가 계속 강조했죠. 행정심판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청이에요. 그 다음에 재결은 바로 행정행위입니다. 기속력은 우리 행정쟁송법, 행정심판법과 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는 그 기속력 규정이 없어요. 우리 행정쟁송법의 특이한 효력이고 이 법적 성질에 대해서 특수한 효력이라고 부르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도 일부분에 있어서는 이 기속력을 특수한 효력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08번의 단답식에서 2013년 서울시 구문제죠. 기속력이 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08번에 그래서 답이 4번. 자, 이어서 보시면 228페이지 12번 봐보세요.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입니다. 3번이 맞아요.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 재결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필수적 기관이고요. 지금 그 현행 행정심판법은 구법에서 구법은 재결청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 그 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었고 재결기관으로서 재결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 이 내부적으로 의결기관에서 의결을 하면 이것을 의결해서 재결청에 보내주면 재결청에서 일단 이제 발표하는 거죠. 이런 형식이죠. 재결을 내리는 겁니다. 이런 형태에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결기관과 재결기관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가 현행 그 행정심판법이 개정되면서 의결기관과 재결기관을 일원화해요.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재결청 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일단 12번의 답이 3번이에요. 맞고 12번의 답이 3번이에요. 12번의 답이 3번인데 1번, 2번, 4번은 틀리죠. 1번 볼까요?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당사자주의에서 의하여 구술심리를 하여야 하고 서면심리를 할 수는 없다. 여러분들, 자, 우리 행정심판의 심리는, 자, 우리 심리 원칙은 서면심리 및 구술심리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술심리와 서면심리 다 인정됩니다. 그래서 종전다수설은요, 행정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다라고 봤습니다. 이 시험 지문이 5년 전에 나왔어요. 종전다수설은 행정심판의 심리 원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서면심리가 원칙이다라고 봤지만 지금 현재 다수설한다면 행정심판법 법조문을 보면 서면심리 및 구술심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의 심리 원칙은 현재 다수설에 있다면 서면심리와 구술심리가 그 원칙이 된다고 봐요. 눈치 잘 봐야 돼요. 종래 다수설에 의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문제. 만약 종래 다수설이 행정심판의 심리는 서면심리다라고 해놓고 이 이외에 다른 더 틀린 점이 있으면 그게 답이에요. 이렇게 시험이 한번 5년 전에 나왔었고 한 3년 전에 이에 대해서 현재 다수설에서 행정심판의 심리는 서면심리 및 구술심리다 라고 해놓고 자 나머지 지문 중에서 하나 더 틀린 지문을 내서 답이 그거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1번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 청구서를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한다. 아닙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우리 행정심판 현재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결은 피청구인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한다. 원칙대로 90일 이내에 해야 돼요.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수리 접수됐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 재결의 효력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불가변력이 인정되나 불가정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4번에 재결의 효력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불가변력뿐만 아니라 불가정력이 인정됩니다. 우리 재결의 효력에서 기억나시나요? 재결의 효력에서 재결은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기속력과 형성력 이외에 있죠? 행정행위에서 인정되는 효력 다 인정돼요. 공정력, 구속력적 효력, 불가정력, 불가변력이 다 인정되죠. 그래서 12번의 답이 3번이에요. 13번에 봐보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을 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은 여기 이제 그죠? 2, 3, 4는 다 맞아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입니다. 우리 보시면 국가 독립행정기관이 있어요. 국가 독립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이 소속하에서 국가 독립행정기관 소속하에서의 소속기관 국가 헌법상 국가 독립기관 소속하의 이 처분에 대해서는 그 독립기관 소속하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13번에 바로 1번이 틀리고 2, 3, 4는 맞아요. 그러니까 행정심판법 법조문 문제를 갖다가 낸 겁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번 봐보세요. 16번도 마찬가지예요. 2014년인데 좀 2014년, 15년, 16, 17년 이렇게 해서 3, 4년 사이에 이렇게 행정심판위원회를 묻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따라서 16번에 보시면 자 서울시 소속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관할하는 기관을 때 답이 1번이에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광역자치단체 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가 됩니다. 이렇게 바로 이제 13번, 16번 이런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인 거니까 이렇게
법조문을 정확히 숙지하셔야만이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17번 봐볼게요. 13번은 답이 뭡니까? 1번이죠. 13번은 1번. 그 다음에 14번이 아니라 16번입니다. 16번. 16번은 지금 여기 답이 1번입니다. 이건 법조문을 꼭 좀 참고해서 하셔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번에 그 의무이행심판 나오죠? 의무이행심판. 자, 우리 행정소송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제 17번에 그 2번 문항 봐보세요. 옳지 않은 거. 행정청이 적극적인 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 취소 심판과 무이동 확인 심판은 적극적인 처분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의무 이행 심판은 거부 처분이나 부작에 대한 의무 이행 심판이 인정되죠. 이것은 적극적인 처분이 아니라 소극적인 처분과 부작에 대해서 부작에 대한 구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려요. 1번, 3번, 4번, 5번은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겁니다. 자, 17번은 해놓으시고 22번 봐보세요. 22번, 17번에는 답이 2번입니다. 17번에 답이 2번이고요. 자, 이어서 그 다음에 그 22번 봐보세요. 22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4번 보세요. 이것도 법적 문제예요. 이런 거 틀리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합격할 정도의 실력 되시면 이건 거의 미스가 없습니다. 틀리는 것이 없어요. 그 22번에 법조 문제인데 평소에 법조문이라든지 판례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론을 공부한다는데 이론 따로 판례 따로 법조문 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이 가장 중요한 행정법이 법원이고 이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가 그에 대한 그 의미, 법적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해석학을 통해서 법 해석을 하기 때문에 법조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22번에 4번 문항 봐보세요.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의 정보를 송달받은 행정청은 청구인 및 참가인에게 재결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아닙니다. 이 당행정청하고 청구인은 정본을 받아요. 정본을 줘야 돼요. 정본. 참가인은 등본을. 이거 법조 문제예요.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뭐 꼼짝없이 이 법조문을 정리하지 아니하시면 많은 차이가 안 나요. 불과 이제 한두 개 차이로 이제 왔다 갔다 하죠. 남들보다 더 많은 거죠. 예. 덜 맞으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개 차이밖에 안 납니다. 합격생하고 불합격생 차이점은 딱 한 가지예요. 아예 10점, 20점, 5점 이상, 뭐 10점 이렇게 나오면 그 실력이 아직 안 된 거고요. 실력이 되셨는데 뭐 한두 개로 빠진다. 이거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또 한두 개로 떨어지는 문제가 돼요. 특히 조심하실 것이 커트라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있죠? 그게 한 문항에 막 50명, 100명 붙어 있어요. 50명, 막 100명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잘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더 맞추셔야 돼요. 많이 맞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거의 점수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지금 22번은 답이 4번이에요. 그 다음에 232쪽에 25번 보시기 바랍니다. 25번 보시면 자 5번 문항 봐보세요. 이거 제가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취소 심판에서 인정되고 있죠. 그런데 무이동 확인 심판과 의무 이행 심판. 자, 무이동 확인 심판에는 그 행정심판 청구기간 준용 기준이 없어요. 그 하자가 너무나 명백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언제나 무혐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이동 확인 심판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근데 의무 이행 심판은요, 거부 처분과 부작이 되는 의무 이행 심판이 있는데 거부 처분은 처분의 일종입니다. 행정심판 쉽게 말하면 허가 신청의 요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수 없어요. 허가 거부 처분을 하죠. 행정청이 의사표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적용이 있어요. 하지만 부작위는 처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위 된 의무 이행 심판에서는 심판 청구 기간 적용이 없습니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막 이게 굉장히 많이 헷갈리고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문제가 안 돼요. 다 맞추시죠. 그러니까 거의 90점 나오는 겁니다. 32번 봐보세요. 233페이지 32번. 자,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인데 4번만 한번 보세요. 법원 행정처장이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제가 아까 헌법상 독립국가기관 있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그러니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있죠. 또 감사원도 있죠. 그러면 우리 법원을 보겠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상 독립기관 소속하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을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처분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이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 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이 바로 32번의 4번입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 235페이지 보시면 행정심판과 행정수석 나오죠. 제2절에 235페이지 39번 보겠습니다. 39번에 보시면 이 두 번째, 이거 참 2014년 사회복지직 구문제인데 응용 문제예요. 이거 앞에서도 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행정소송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 배우셨죠? 자, 국세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청구나 우리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39번에 2번 틀린 거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전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틀렸죠? 여러분들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 취소성에서 쉽게 말하면 무효인 행정을 갖다가 취소성의 형식으로 제기할 경우 취소소송의 제기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취소소송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소제기 기간 또 이걸 갖다가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효인 행정을 갖다가 취소성의 형식으로 제기할 때는 취소성의 형식을 모두 갖춰야 하니까 요건을 갖춰야 하니까 당연히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취소성 제기 기간 적용이 있어요. 이거 수업 시간에 했던 거고. 그런데 보시면 요걸 기본 기초 지식으로 하고 세법 국세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행정심판 전치주의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거쳐야만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뭐 전심 절차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해서 39번에 2번이 틀린 거예요. 뭐 조금만 기본 문제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40번에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행정심판 나머지 내용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드디어 이제 행정소송 오네요. 자, 237페이지에 02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소송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뭐가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 뭐가 있어요? 민중, 기관, 항고소송이 되죠. 자, 무명 항고소송을 찾으셔야 돼요. 법정 외 항고소송 또는 무명 항고소송을 찾으셔야 하는데 02번의 답이 뭡니까? 그래서 02번 답이 좀 이거 3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쭉 제 2절 이제 개관해서 취소소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06번 봐보세요. 항구승이 대상인 처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에요.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 사유 통보. 쉽게 말하면 당연퇴직이 인사발령. 자, 다시 한번 2번 볼게요.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 사유가 있어 행한 인사권자의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형성적 행정으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아니죠. 06번에 이거 많이 했던 거예요. 판례가 처분성을 부정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이어서 8번 보세요. 지금 8번, 지금 이거 06번 이후 판례를 다 문제를 보시면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 엄청 나오죠. 대상 적격 인정 여부, 즉 처분성 인정 여부. 항고 소송의 대상 적격이죠. 이 판례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교재는 많이 되어 있지만 결론이 중요합니다. 자, 판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행정소송과 관련된 판례는 정해져 있어요.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 원고 적격 인정 여부 판례, 그 다음에 소위 이익 인정 여부 판례. 판례 무조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분성 인정되면 항고소송으로 가야 돼요. 처분성 인정되지 않으면 당사자 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엄청나게 그 결과가 달라지죠. 재판 관할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8번에 여기 보시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 판례가 처분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8번에 3번입니다. 8번에 3번이에요. 처분성을 부정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그 기출 주문은 처분성 인정 판례, 인정 사례, 부정 사례 이렇게 해서 간략히 암기하셔야 돼요. 간략히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봐보세요. 239쪽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답이 2번 뭐예요? 2번이죠. 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 대장상의 벌점의 배점. 이건 내부 기관의 행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10번도 답이 지금 처분성 인정 여부죠. 2번 문항 봐보세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11번 응용 문제 풀어보세요. 11번 응용 문제. 처음에는 이렇게 질문을 갖다 짧게 내요. 하다가 다음에 이제 처음 출제되면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질문을 길게 해서 지문화 시킵니다. 11번에 답이 딱 나오죠. 뭐 나옵니까? 11번에 1번, 2번, 3번, 4번에서 1번 앞에서 행정대집행 할 때 배우셨고 1차 개고 초구만 1차 개고 초구만 1차 개고 초구만 처분성 인정되고 제2차, 제3차 개고는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국세징수법상 행정상 강제징수에서의 제1차 독촉, 2차 독촉, 3차 독촉 중에 1차만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됐죠? 그래서 11번의 답이 4번이에요.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요걸 갖다가 길게 빼 쓰는 거예요. 길게. 그렇다 하더라도 지문이 판결 요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11번에 그래서 4번. 12번 풀어보세요. 12번. 답이 1번이죠. 이렇게 단답식으로. 단답식, 그죠? 요거 갖다 이제 길게 뺐습니다. 또 박스화 시켜요. 박스, 이것은 판례가 처분성을 긍정한 것은 몇 개인 거. 이렇게. 자, 그죠? 이렇게 쭉 보셔야 돼서 12번, 1번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쭉 보시면. 자, 그러면 몇
쪽을 보시는가 하면 지금 나머지 여러분들 13번부터 쭉 뒤까지 문제가 엄청 많이 실려 있어요.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 어떤 시험이든 다 나오니까 이렇게 많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자, 그러면 한 가지씩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한 번씩 또 풀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몇 번 보시면 19번 문제 봐보세요. 먼저 17번 볼게요. 17번. 17번부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241쪽입니다. 241쪽에 17번을 좀 봐볼게요. 자, 처분성에 관한 판례 입장은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1번 보세요. 자, 이 답은 일단은 4번입니다. 17번의 답이 4번이에요. 결론 말씀드리고 판결 요지만 정리하면 돼요. 여러분들 개별 공식 지가 결정 행정상 손실보상에서 표준 공시지가 결정과 함께 개별 공시지가 결정도 처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이라고 봤죠. 근데 4번 문항은 처분이 아니다 해서 틀렸어요. 17번은 4번이에요. 1번 봐보세요. 지방의회의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견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성이 대상이 된다.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2번 문항 봐보세요.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일정이 뭐죠? 행정상 확약이에요. 그죠? 판례는 행정상 확약에 대해서 과학상 확약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합니까? 부정합니까? 부정하죠. 처분이 아니다. 맞는 지분이에요. 자, 3번 문항.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및 고시 처분은 행정처분의 종류 중 하나인 일반 처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셔야고요. 17번, 4번. 그 다음에 19번 봐볼까요? 행정성의 한계에 대해서 2009년도 지방직 국문제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자, 3번 문항이 지금 문제되고 있죠. 자, 일단 19번에 3번 문항 좀 해놓고요. 자, 1번 문항. 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 등의 문제는 행정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예, 법률관계에 대하여 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 등의 문제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죠. 법적 행위죠. 처분성 인정되어야 합니다. 항고 소송의 대상적격 처분성이 인정되어야죠. 그건 법적 행위예요. 그 다음에요.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행정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사적 이익 또는 사실상의 이익 침해죠. 반사적 이익 침해, 사실상 이익 침해, 그죠? 간접적인 이익 침해. 이런 것은 경제상의 침해라든지 경영상의 침해예요. 우리 행정성에서 원고적 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돼야 합니다.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국민이 원고적 격을 갖습니다. 2번 문항 맞고. 3번 통치행위는 행정성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우리 학설과 판례의 경위이다. 자, 3번 맞네요. 원칙에서 풀면 잠깐만요. 왜냐하면 4번 문항과 3번 문항이 있는데 가장 틀린 답 골라주세요. 답이 4번이에요. 19번 4번. 19번에 3번은 맞아요. 통치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우리 학설과 판례의 경위이다. 맞아요. 원칙적으로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책이니까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헌법재판의 대상으로부터 배제된다. 다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를 할지라도 국민이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는 뭐다? 헌법재판의 대상으로 한다. 맞고요. 지금 잘못하면 이제 오늘날
통치행위는 점차 축소되는 경향입니다. 통치행위의 범위가 통치행위로 인정되는 범위가 점차로 축소되는 경향에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실 것이 그 다음에 혹시 이제 4번 문항 좀 4번 문항 그 19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앞에서 제가 행정입법 볼 때 그 설명드렸어요. 자, 어떻게 설명드리는가 하면 우리 법령이 있죠? 법령은 원칙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규율하죠? 일반적이고 그죠? 추상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규율합니다. 이거 처분성 있어요, 없어요? 처분성이 없죠? 처분성이 없으니까 행정성,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맞죠? 항고성, 취소성이 대상이 안 돼요. 자, 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을 우리 행정기관이, 예를 들면 행정청이 이렇게 적용 집행하는 이 처분, 행정행위일 때는, 처분, 행정행위일 때는, 자, 이때 보시면 원칙적으로 우리 행정행위는 어떻게 우리 국민들을 규율하죠?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규율해요. 이거 처분성 있어요, 없어요? 처분성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성에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셨죠? 처분성 긍정. 자, 그런데요. 법령인데, 법령 보세요. 있는데, 법령이 예외적으로 이렇게 행정행위, 처분처럼 이렇게 규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 처분성 인정돼야 한대요. 판례한다면 이걸 뭐라고 하죠? 처분적 명령, 처분적 조례라고 해요. 이거 처분적 명령 조례죠. 요거 처분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돼요. 즉 취소소송이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처분 중에서요. 처분도 예외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처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일반적, 요거 똑같죠? 요거 다르고. 일반적, 구체적 규율이 있어요. 이건 우리 뭐라 하죠? 이거 처분성 있어, 없어요? 이걸 일반 처분이라고 해요. 이렇게 배우셨죠? 그러니까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거 처분성 있어, 없어요? 당연히 처분성 인정되죠. 따라서 이건 행정소송에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이 행정 처분이 일반 처분, 추상적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현재 인정돼요. 이것도 행정행위로 인정됩니다. 일반적, 추상적인 것도 행정행위 일종으로 인정하는 것이 현재 다수사례예요. 이것도 처음 지문에 예전에 나왔던 겁니다. 나왔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갖다 이렇게 풀어봤어요. 그래서 19번에 답이 4번이에요. 자, 여러분들 먼저 그러면 여기 2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옳지 않은 것인데 일단은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오늘 같이 한번 답을 알려드리지 않고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에 1번 문항 보세요. 행정청이 사인의 신청을 받고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해서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례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제가 계속 많이 강조했던 거죠. 이거는 가부처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마찬가지예요. 맞고요. 2번. 자, 2번은 틀렸어요. 가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신청권의 존부는 신청이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 아닙니다. 이건 틀렸죠. 우리 이제 보시면 우리 거부 처분, 우리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심판 인정되죠. 하지만 우리 이 거부 처분은 우리 행정소송에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인정하고 의무 이행 소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부 처분은 취소승인 대상이 돼요. 취소승인 대상이 됩니다. 소극적인 처분이죠. 소극적인 처분이에요. 그럼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송을,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우리 보시면 행정소송에서 항고소송에서 원고적 격이 뭐예요? 법률상 이익인자예요. 그죠? 이게 원고적 격이에요. 그래서 거부 처분에 있어서 거부 처분이 있는 경우는 그죠? 신청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보셨듯이 최소한 신청권이 처분에 대한 신청권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으로라도 그 처분의 신청권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는 됩니다. 따라서 법률상뿐만 아니라 법규상뿐만 아니라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 경우 신청했더니 거부했다. 그럼 바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번처럼 신청권의 정보는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건 아닙니다. 일단 그 법규상 또는 조례상으로라도 신청권, 개인적 공권으로서 신청권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신청이 있는 경우, 처분 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거부하면 일단은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리고 3번 대부분은 소관청이 지목 변경 신청 발행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거 우리 어디서 배웠어요? 이거 소관관청이 지목 변경 신청 발행의 이거 어디서 봤죠? 우리가 그 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 중에서 공중이 있죠. 공중. 여러분들 공중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공중이라는 것은 행정상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 행정청이 공적인 권위 하에서 행하는 인식표시 행위예요. 인식표시 행위입니다. 이때 그 예로는 제가 예를 들었을 때 각종 증명서 발급 행위가 있습니다. 여권의 발급이라든지 합격 증명서의 발급 행위 등. 또 제가 들 때 공적 장부의 등기 등재 등록 이것도 공중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판례가 중요한데 공중에는요 원래는요 종전에는 판례가 공중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잖아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도 행정행위인데 특히나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공중에는 이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인정되지 않을까요? 이 공중이라는 것은요 사실상 추정력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요 이 공중 내용이죠. 공중 내용에 대해서 그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들게 되면 바로 이 추정력이 깨집니다. 바로 추정력이 깨져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이죠.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는 법률상 추정이에요. 법률상 추정에서요. 법률상 추정이니까 이 법률상 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깨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공중은 사실상 추정만 되니까 이 반대의 증거 사실을 들이대면 거정하면 바로 그 추정력이 깨져요. 그래서 종전의 판례는 이에 대해서 처분성을 다 부정했습니다. 전부 다 부정했는데 최근에 와서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을 통해서 제가 최근에 하면 이거 몇 년 전이에요? 7년, 10년 전이에요. 최근 판례한다면 학생들이 혼동 많이 해요. 혹시 이거 판례 변경이 있었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판례 변경은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이외에는 판례 변경이 되잖아요.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금방 노출됩니다. 뭐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이 아니면 동종 사건에서의 판례 입장 대부분이 이 판례대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판례 입장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기존 동종 사건에서 확고하게 대부분의 입장이 확고하게 성립한 거. 이것도 가끔 보면 이것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동종 사건에서 계속 같은 입장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예외적으로 법적 안정성보다는 각 개별 국민들이 이 구체적 타당성이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동종 사건에서 예외적인 판례 1개, 2개밖에 안 나와요. 그 내용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 그거와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지금 그 22번에 3번에 그래서 이때 판례 변경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소관관청이 지목 변경 신청 발령이 차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게 맞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4번 보세요. 대부분은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 위반권자에게 도시계획 위반안을 신청한 데 대해서 이러한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예외적인 판례 있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좀 예외적인 거죠. 여러분들 이거 어때요? 우리 행정계획 관계 된 거. 그러니까 목차를 뛰어넘는 문제가 좀 어려워요. 목차를 뛰어넘는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뭐 행정계획도 나오고 그죠? 여기 4번은 행정계획 관련된 거고 그 밖에 주요한 행위 형식. 22번에 3번은 뭐 준법률 행정적인 행정에서 공중 관련된 거고 22번에 2번은 행정행위 거부처분 관련되고 행정소송에서 거부처분 관련된 거고 1번은 뭡니까 이건? 개인적 공권 관계된 거죠. 개인적 공권과 관계된 겁니다. 거부처분이나 부작에 대해서 그 신청권이 법규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과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에서 처분 신청권은 법규상뿐만 아니라 조리상으로도 있어야 한다. 이거 다 연결된 거 종합 문제입니다. 22번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보셨고 22번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쭉 나머지 내용이 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나오고 뭐 나중에는 안 되니까 박스 문제로 내요. 이렇게 모아서. 그러면 어디를 보신가 하면 249쪽에서 여러분들 48번 보세요. 이렇게 박스 나와요. 답이 5번이에요.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50번에 보시면 그 2014년 국가직 그 실검문제인데 3번 틀렸어요. 50번에. 48번은 지금 48번이죠. 22번 잠깐 보시면 22번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48번은 답이 5번입니다. 이거 좀 알아두시고 50번이죠. 50번. 50번은 이거 3번이에요. 여기 보시면 50번에 3번 봐보세요. 과세 처분을 위한 행정청이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 결정은 항고성이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요 세무조사 결정 있잖아요. 이게 시험에서 뭐 이때 2014, 15, 올해 17년 나왔어요. 세무조사 결정. 이거 처분이다 아니다. 처분이다 하죠. 이다가 맞아요. 판례대로 오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마지막 봐볼까요? 처분성. 실력지죠. 이것도 53번도 종합 문제죠. 여러분들 혹시 그 밖의 주요한 행위 형식에서 다단계 행정작용 우리가 배웠죠? 그 구원제력법상 부지사전 승인제도, 그죠?
이 다단계적 행정작용 중에서 부분 승인, 부분 허가입니다. 이때 부지사전 승인제도 처분성 인정받았습니다. 2, 3, 4. 도시기본계획 2번 도시기본계획 3번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이거죠. 행정상 확약 처분성 부정이 있죠. 도시기본계획 하여튼 제가 기본계획은 처분성이 부정된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4번 여기 상호저축 우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 신청 이것도 처분성을 이제 우리가 부정하죠. 이때 53번에 1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좀 이렇게 계속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나머지 그 부분 뭐 이게 원고 적용부터 해서는 뒤에서 다시 시간 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행정성 나머지 부분 원고 적용부터 해서 나머지 여기 보시면 이제 민중성까지 기원성까지 다 보도록 하고 행정조직법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